채널A 캐치. 이번 시간은 한산대첩과 앙골포 해전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간과한 혹은 모르는 임진왜란 이야기를 다르게 보는 것인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딱히 다르게 볼 일이 없어서 이런 학자분들의 책을 추천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일일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에는 전쟁 국면이 바뀌는 몇 가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한산대첩은 그 변곡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갈 수 없고, 그래서 뒷이야기라는 건데, 5월 4일에 출항한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진은 이억기 함대를 기다릴 수 없어 전라좌수영에서 단독 출진하여 당포에서 소수의 경상우수영 원균 함대와 합류하였습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 신화의 첫 출발점으로 옥포파 외병장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장계, 즉 보고서가 유명합니다. 1차 출진 전체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개전 이후 거의 패전 소식만 듣던 선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승전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의 2차 출진은 처음으로 전라우수영 이억기 함대가 합류한 연합함대였습니다. 이 중 5월 29일의 사천전투는 거북선이 처음 활약한 전투죠. 7월 6일의 3차 출진은 와키자카를 격파한 한산도 해전, 카토와 쿠키를 격파한 앙골포 해전으로 나뉩니다.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의 1차, 2차 출진으로 생각지 못한 큰 손해를 보니까 각 잡고 와키자카, 카토, 쿠키 등을 동원했습니다만 그마저도 패배하자 육지와 바다 양쪽으로 전진하겠다는 히데요시의 수륙 병진 작전은 물거품이 됩니다. 적은 본시 바다와 육지가 합세하여 서쪽으로 내려오고자 했다. 그런데 이 싸움 한 번으로 적의 한 팔을 잘랐으니 소서행장이 아무리 평양을 얻었다 한들 그 세력이 고립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류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평가입니다. 히데요시는 조선수군과 싸우지 말라는 명을 내리면서 경상도 남해안에 성을 쌓고 버티는 터렛 전술, 벙커 전술을 지시합니다. 조선군이 수세에 몰린 육지와 다르게 바다에선 일본군이 수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변곡점 중 하나라는 거죠. 일본군이 심각한 패배를 맛봤다는 거. 바꿔 말하면 조선도 승리를 맛봤다는 거. 일본군이 바다에서 봉쇄당했다는 거. 일본군이 본국으로부터의 보급에 위협받고 위축됐다는 거. 이것이 조선과 일본 양국 전쟁 수행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주었죠. 나중에 이순신 함대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한산도는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데 한산도는 일본군의 침략 거점인 부산과 방어 거점인 거제도에 매우 가깝습니다. 전진 배치인 거죠. 게다가 거제도 안쪽의 수로와 바깥쪽의 외양을 모두 틀어막는 위치입니다. 아주 절묘한 위치인데 많은 분들이 한산섬 달밝은 밤에만 알고 한산도의 의미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와키자카기나 음덕태평기, 고려선정기 등 일본 문헌의 한산도, 앙골포 해전 묘사는 같은 소스로 추정되는 공통적인 흐름이 있는데, 일단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단독으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출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번선, 즉 조선수군 4-5척을 발견하여 조총을 쏘며 싸웁니다. 조선수군을 추격하여 좁은 해협을 지나 넓은 바다로 나가자마자 조선군이 와키자카군을 둘러쌉니다. 집중포화를 받아 와키자카군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조선수군은 큰 배고 일본수군은 작은 배라서 어쩔 수 없어 물러나려고 하는데 라는 이 구절은 조선수군은 거북선이 아니더라도 이미 판옥선에서 적을 압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선수군이 호로쿠 히야를 던져 넣으니 바로 배가 불탑니다. 여기서 호로쿠 히야는 전국시대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로 이 기사의 표현은 조선수군이
판옥선의 높은 갑판에서 적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화약무기인 진료화통을 던져서 폭파시켰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우연이 아니죠. 화력조선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그림은 현대에 그린 것이다 보니 오류가 있습니다. 진료화통은 불타는 통이 아니라 화약을 채워서 폭발시키는 통입니다. 진료라는 말 자체가 말음새를 뜻하기 때문에 파편을 동반한 화약무기죠. 와키자카 사효에, 와타나베 시치에몬 등 와키자카 가문의 이름 있는 사무라이들이 전사합니다. 마침 이 두 사람은 용인에서 작은 요새를 맡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노가 많이 달린 빠른 배를 타고 도주하여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어서 앙골포 해전의 이야기로 가면 일본 기록은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지만 고려 선전기, 그러니까 코리아 해전기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선중 세척이 장림배인데 철로 방비하여 대포 같은 것들을 쏘았다는 내용인데 결국 세척의 거북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차 출정에서 거북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순신 함대에 거북선이 세척이었다는 것, 모두 이순신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메쿠라부네, 장림배라는 뜻의 이 메쿠라부네는 원래 일본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배가 있으면 작은 배는 갑판이 필요 없지만 배가 커지면 갑판이나 발판이 있고 그 위로 사람이 올라가는데 조선과 일본의 군함은 여기서 아래로 노를 늘어뜨려서 졌습니다. 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죠. 일본군에선 소형군선 코바야가 이런 식인데 난간을 세우기도 하고 전투를 위해 방패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판의 노군 등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갑판 위에 다시 건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옥상의 갑판에는 전투병력 위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세키부네, 아타케, 판옥선의 공통 원리죠. 우리는 판옥선이 주력 전선입니다. 전투에 차지하는 역할에서도 함대 내의 숫자에서도 말이지요. 조선군이 보조적으로 쓰는 작은 배인 협선, 포작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머릿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군은 바다의 관문이라는 세키부네가 주력입니다. 노가 많고 빨라서 하야부네라고도 합니다. 고려 선전기에는 와키자카가 타고 도망친 하야부네의 이름이 다이텐구라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세키부네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 판옥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타케, 통칭 아타케부네입니다. 안택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더욱 대형은 오아타케라고 부릅니다. 조선 수군하고 체급부터가 다르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니 히데요시는 한산도 패전 이후 큰 배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일본군의 전함도 대형화합니다. 다시 그런데 메쿠라부네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후좌우 위아래 모두 꽉꽉 막아놓은 배를 말합니다. 사람이 올라설 공간도 없고 밖에선 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절에서 앞은 보이나 싶으니 장림배, 메쿠라부네인 겁니다. 일본에선 그런 개념의 배인데 조선에선 자기네 배보다 큰 판옥선, 보다 더 큰 배가 메쿠라부네로 나타나서 그것도 세척이나 자기네 수군 안을 휘젓고 다니며 대포까지 쏘아대니 일본군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겠죠.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큰 배에 대해 몇 층 누각의 배였다는 보고를 올렸는데 이 앙골포 해전에선 한 척은 배 위에 3층 큰 집을 세우고 두 척은 2층 집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화 같은 데 나오는 큰 집이 있는 배, 이런 모양의 배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배 위에 집을 올리나 라고 생각했죠. 판옥선처럼 지휘소 건물이나 있겠지 생각했고 일본의 유명한 모형이나 거기서 나온 복원도도 그런 식입니다. 집을 안 쳤다고 아타케 라는 소리는 속설일 뿐 실제와 다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대개는 이런저런 지명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버뜨 그런데 이 나고야성 병풍은 후대의 창작이 아니라 당시 유명 화가인 카노 미츠노부가 당대에 그린 것입니다. 1593년 여름 무렵의 묘사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도 있었겠구나 싶을 수밖에 없죠. 이 그림을 통해 복원한 것이 유명한 나고야성 박물관의 아타케 모형입니다. 거북선 모형과 나란히 있죠. 이 조선 측의 기록은 고려 선정기와 일맥상통하는데 쿠키의 니혼마루, 키슈쿠라는 배가 나옵니다. 쿠키가 배의 야구라, 즉 방어용 누각에서 조총을 쐈는데 적의 대포를 한 발도 맞지 않았으니 불가사의하다며 쿠키 요시타카의 배의 이름으로 키슈쿠, 판본에 따라 니혼마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아타케 하면 니혼마루입니다. 그 무렵 니혼마루를 칭하는 배들 이야기가 몇몇 있어서 쿠키의 니혼마루는 원래 키슈쿠마루였는데 히데요시가 니혼마루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이 그림 가운데의 니혼마루에도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TMI, 일본성과 건축에서는 방어용 건물 누각을 야구라라고 하는데 세기분해나 아타게 같은 선박에서도 크든 작든 건물을 올린 것을 야구라라고 합니다. 판옥선도 지휘소인 판잣집을 올렸다고 판옥선인 거죠.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대형 군선은 소야구라라고 하여 갑판을 완전히 건물로 둘러치는 구조를 갖춰서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이 역시 판옥선과 동일한 원리죠. 일본 문헌에서야 쿠키와 카토의 큰 배에서 오즈츠, 즉 대포를 쏴서 조선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그들이 잘 싸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앙골포 해전은 조선 수군이 끄집어내려고 유도했지만 일본군이 포구에 틀어박혀서 두들겨 맞고 나머지는 육지로 도망친 전투입니다.